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정영입니다.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강의가 열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온라인 강의, 오프라인 강의들을 좀 진행하느라 제 유튜브를 챙기지 못했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좀 급하게 원하시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것들 먼저 좀 올리고 나머지 기업들 또 라이트 버전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각이 오후 10시가 조금 넘었고요.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목을 써서 사실 중간중간에 좀 듣기 거북한 그런 가래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먼저 볼 기업은 LG 상사입니다. LG 상사는 우리 해외 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빅4라고 하죠. 보통 상사하면. 삼성물산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고 그다음에 LG 상사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기업이고 저도 취준생일 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한번 써서 서류 탈락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기업입니다. 그땐 뭐 상사가 그렇게 높은 스펙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800점 정도 넘는 영어 실력, 그다음에 IH의 오픽 점수,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전공과 금융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제가 무모하게 LG 상사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그냥 아주 깔끔하게 서류 탈락했던 그런 아픔이 있네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아, 상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하며 그 다음에 미생에 나오는 거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며 아,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사의 업무는 소위 빡세고요. 대신에 이제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. 하지만 저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특히나 해외 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니까 그것까진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상사는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LG 쪽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3학년과 4학년 분들을 신입 인턴으로 우수 인재 확보의 차원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합격자 발표를 했고 뭐 제가 전체 합격하신 서류 합격하신 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몇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예전에 비해서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스펙만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는다. 그 말인 즉슨 조금의 경력을 그래도 유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붙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. 그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렇다면 누가 상사의 일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사에서 이렇게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, 여러분들 에너지 산업, 산업재 사업, 뭐 솔루션 사업 이걸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접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보통 인턴하면은 4학년 때 우수인재 확보라는 차원에서 가져가는데 3학년까지 가져간다.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이 친구들은 뭘 모르잖아요. 예, 지금 아주 세상에 아직은 나랑 취업은 좀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기 때문에 지금 이거 참 쓰면은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쓰신 분들은 잘하신 선택인 것 같고 한 학년만 올라가도 이렇게 경쟁률이 이게 지금 23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아마 해외 영업을 지원하실 분들 그 다음에 스펙을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관련해서 뭐 에너지 사업의 해외 영업 개발 트레이딩과 사업 개발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상세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.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 개발과 사업 개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대신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4학년이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직무와 3학년이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직무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지원 자격이죠. 4학년이신 분들은 4년제 대학교 기준에 2021년 3월 이전 졸업 예정자, 그러니까 내년이죠. 내년에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요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분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12월에 입사 가능한 자가
필요한 거고요. 3학년이신 분들은 4년제 대학교 기준의 가을 졸업이네요. 가을 졸업 이전의 졸업 예정자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입사 가능하신 분들이 써주시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2020년 7, 8월 중에 인턴십이 가능한 자라고 해서 인턴십은 6주 동안 이루어지고요.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많이 걱정하세요. 인턴하면서 내가 잘 못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물론 평가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분들 아니면 역량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는 나랑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.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일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인턴십 같아요.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.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좀 해주시고 서류 접수가 5월 17일, 서류 심사가 5월 중에 있어서 인적성 검사 6월, 그래서 6월 달부터 인턴십이 시작된다. 면접 보고 7월부터 인턴십, 그래서 최종 입사를 9월 달부터 12월 달 내에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채팅방에 답 좀 해주라.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LG상사의 홈페이지가 나오고요. LG상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무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게 LG상사의 홈페이지거든요. 근데 채용 정보에 들어가시면 채용과 인적 영역에서 뭐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4학년이신 분들 잘 보세요. CEO 인사말을 보시면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. 상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히 B2B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사는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것은 다 갖다가 파는 중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즉 A에서 물건을 떼다가 B라는 곳에서 물건을 파는, 그럼 뭘 먹죠? 유통 마진을 먹겠죠. 대신에 유통 마진이 높겠습니까? 낮겠습니까? 물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요 마진 떼서 먹는 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니겠죠.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떠한 사업 자체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.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 사업, 산업재 사업, 솔루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에너지라고 하면은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LG 석탄이라고 하는 부분, 그래서 거의 아까 말씀드린 빅4 상사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한때 또 주목받았던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, 거기가 우크라이나인가요? 거기에 그 식량 터미널 그거 인수를 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는 식량 뭐 아직도 뭐 그런 사업을 하나? 라고 하겠지만 실제 미국에서도 식량을 가장 많이 중국 쪽에 수출해서 밥 먹고 사는 국가가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식량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에너지잖아, 이것도 에너지잖아 라고 해서 LG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에너지로 묶었습니다. 즉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다.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, 산업재 같은 경우에 더 많죠. 석유화학 플랜트, 철강,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등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. 그래서 상경계 분들도 들어가시지만 관련된 소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기술이라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공계 분들이 또 많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 다음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및 부품의 소싱부터 공급망 관리 이르기까지 라고 해서 ICT 쪽인데 아무래도 LG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활용한, 그런 것들과 협력한 서비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. 아무튼 지금 뽑고 있는 쪽이 에너지 쪽, 산업재 쪽, 솔루션 쪽으로 제 정의를 내린 것 같은데 좀 친절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채용 정보에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없고요. 대신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G 커리어라고 해서 직무를 소개하는 게 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또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은 여기 직무 소개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. 근데 회사별로 또 LG 상사를 가서 딱 하고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어. 참 상사는 불친절한 것 같아요. 좀 제발 좀 넣어주십시오. 인기가 참 많은데. 그래서 직무 전체 보기를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상사에 들어가시면
해외 영업, 사업 개발, 그 다음에 경영 지원인데 지금 뽑는 쪽은 이쪽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편되기 전에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뭐 에너지, 아까 봤던 뭐 산업재 뭐 이런 쪽, 그 다음에 IT가 아까 이쪽이었죠. 솔루션 쪽이었죠. 그래서 에너지, 산업재,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특히 1번에 지원 동기란 걸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한번 써주시면 요걸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조금 비교해서 아니 해외 영업 개발은 무엇이고 사업 개발 운영은 무엇이야 결국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. 상세 내용을 똑같이 적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 동기 1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직무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청을 하시면 이건 당연히 LG 상사 쪽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어렴풋이 그냥 좀 잡아서 작성해 주셔도 물론 3학년 4학년이시기 때문에 뭐라 하진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사실적인 내용을 좀 풀어낸다고 한다면 평가자로 하여금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노킹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뭐 다 모든 항목들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공백 포함해서 천자, 그 다음에 역시 천자, 그 다음에 천자입니다. 자,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 지원 동기죠. LG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.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직무 관련해서만 좀 철저하게 위주로 묻고 있고요. 첫 번째, 지원 분야의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작성하는데 지원 분야가 결국에는 요걸 볼게요. 죄송합니다. 지원 분야를 요 상세한 어떤 요 직무까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셔도 뭐 좋고요.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쪽인지 산업재 쪽인지 솔루션 쪽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하시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는 팜, 식량자원, 광물자원, 신재생 에너지죠. 그 다음에 이쪽은 화학, 비철, 플랜트 발전소, 이쪽은 IT란 말이죠. 그렇다면은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어찌됐건 우리랑 다 연관성은 없고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앞으로 이쪽이 성장할 것 같아서 뭐 이쪽이 가장 중요해질 것 같아서 이쪽이 연관된 쪽 뭐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서 등의 그런 기준으로서 좀 잡아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이런 쪽에 관련된 혹시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사 쪽을 지원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전공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라고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원 분야의 지원 동기는 일반적으로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엇입니까?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공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뭐 산업재인지 에너지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사맨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해외를 누비는 정말 세일즈맨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바늘에서부터 뭐 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끈기와 집념 이런 부분들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속성을 얘기해 줄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 적혀져 있는 학창시절 등을 통해 관련된 내용들을 연관시킬 수 있어서 뽑아낼 수 있으면 전공 과목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다양한 아르바이트라든지 대외 활동이 상사면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난 어학에도 관심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섞여서 활동하면서 지내는 부분들이 좋아서
결국에는 그런 일을 해볼 수 있는 상사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에 아직은 4학년과 3학년이라고 한다면 학창시절 때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쪽 이 사업을 정해서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무 자체를 상사면으로 정해서 하시든지 그 부분으로서 지원 동기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성격상의 장점, 단점, 특기인데 결국에 이거를 천자니까 저는 일단 성격상 장점을 그래도 적극적인 성격, 쉽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끈기,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? 의사 소통력, 그 다음에 대인 관계, 능력 등 여러분들이 상사맨 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속성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하는 것 같진 않고요.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례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난 그럼 적극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주시고요. 그래서 이거는 장점을 먼저 첫 번째 장점을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? 그에 따른 사례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성격상 단점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 요거는 굳이 사례는 필요 없고요. 첫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시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?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 특기란 게 나오죠. 특기는 이 성격상 장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항상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? 어떠한 것에도 뭐 쉽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끈기가 생겼다.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대비 하나를 선택하면 뭐 길게 하는 뭐 끝날 때까지 진행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. 즉, 뭐 이걸 통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성격상 장점, 그 다음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고 장점에서 파생된 끈기, 즉 성격상 장점과 끈기, 죄송합니다. 성격상 장점과 특기, 그 다음에 단점 이렇게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글자 수가 천자니까 일단 전 장점에 있어서의 사례를 좀 한번 여러분들 스타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면 좋고 단점까지 사례를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또 여기서의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뭐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셔도 상관없고요. 만약에 치명적인 단점을 쓰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요 치명적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있죠. 요것만 좀 잘 써주시면 되고 면접 때에 너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공격 받아도 내가 충분히 쳐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 제가 좀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성하고 싶은 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. 저는 이게 지금 인턴을 뽑는 거라 뭐 대단히 스킬풀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인턴을 뽑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이신 분들 말고 지금 졸업하신 기졸업자분들 또 이런 상사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케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이게 웬 떡이냐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특히나 이번에 포인터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쓰실 거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소재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. 좀 그런 분들은 조심해서 써주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워낙에 지금 그런 분들이 접근하시기엔 너무나 터무니없이 쉬운 항목들이니까 알아서 잘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저는 사실 1번과 2번을 이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. 또 천자식이나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3번 하나 볼 것 같습니다. 즉 1번에 지금의 사실 상사를 지원하는 이 친구들이 뭐 대단한 어떤 연관성이란 게 있겠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학창 시절에 무엇과 좀 연계시켰는가 이것만 좀 볼 것 같고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자기소개서 확인하기 힘들죠. 여러분들 성격 다 좋다고 쓸 건데 그건 믿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뭐 면접용일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전 3번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놓고 보는 거죠.
거죠. 이 지원자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길래 이거를 쓰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여기 대놓고 얘기했죠. 인턴한 거나 프로젝트 한 거나 학회한 거나 사업한 거나 공모전 한 거나 적어놨죠. 해외 거주한 거 등. 즉 저는 이건 철저하게 직무, 여러분들 지금 지원한 이 직무랑 아니면은 그쪽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주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관련 경험이니까 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은 두 가지를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. 대신에 또 여기 보면 인생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적고 또 이걸 적는데 천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정할 것 같아요. 두 가지 정도 정해서 하나 정도는 뭐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. 또 하나 정도는 처음엔 좀 실패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는지 파악해서 나중에는 뭐 성공했다로 좀 보완할 것 같습니다. 즉 이거는 이 두 가지를 좀 믹싱하는 방법을 전 쓰고 싶네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턴 했던 거 하나 쓸 거고요. 두 번째에 있어서 어떤 공모전 했던 걸 좀 쓰려고 합니다. 그럼 인턴 했던 거를 내가 뭐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어떤 분석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키워봤어요. 그다음에 이거 얘기할 때 경험을 우리가 스타 방식으로 얘기할 거잖아요. 근데 이걸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처음에 분석을 한번 잘못해서 실패했다.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이후엔 성공했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공모전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이쪽에 가장 필요한 어떤 협력, 팀워크를 역시 뭐 기를 수 있었다면 역시 이건 스타죠. 근데 이건 뭐 성공 사례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을 수 있었는지 성공 요인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. 한마디로 요 경험과 그 다음에 요 툴을 같이 좀 섞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. 그래서 뭐 요걸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뭐 이걸 넣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 볼 것 같습니다. 참 문제를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문제를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. 천자라고 하면 고민을 해서 지원 관련 분야 경험 인턴 쓰십시오.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, 뭐 성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또 요거 슬래시하고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적으란 건 뭐야. 이건 참 문제를 만든 분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네요. 그렇죠?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. 우리는 그쪽에서 쓰라고 하는 대로 써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슬래시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어떤 쓰는 툴로서 좀 한번 저라면 작성을 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자기소개서의 어떤 질문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건 없고요. 아까도 말씀드린 요 이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끼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나 산업재나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무리 읽으셔도 잘 와닿지가 않고요. LG상사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데에 홈페이지도 들어가셔서 조금 더 다른 곳에 있어서 어찌됐건 비즈니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다른 곳들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. 특히 여기에 있어서의 석탄 사업, 금속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로 한번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내서 지금 니네가 올린 이 채용 공고는 이게 잘못 올린 거 아니냐, 직무는 나눠놓고 상세 내용은 똑같은 게 뭐 어딨냐 라고 얘기는 하고 싶겠지만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거냐 라는 이렇게 좀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LG상사라고 하는 기업, 좋은 기업인데, 어찌됐건, 스펙 싸움이라고 또 얘기하면 인턴이니까 그건 안 되겠죠. 그래도 상사를 가시는 분들은, 어느 정도의 고스펙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지금 LG상사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,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, 한번 경험을 좀 해본다. 그리고 이 상사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꼭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 좀 많이 써낼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좋은 기회다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비우시고
자기소개서 항목이 변별력이 없잖아요. 예. 3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3번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를 마음을 비워놓으시고 한번 좀 잘 작성해 보신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좀 그 전에 사업이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LG 상사 2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또 눈 깜짝하면 또 한 달이 가 있겠죠. 아무튼 좀 뭔가가 화끈하게 좀 채용 공고가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화끈하게 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강조한 부분이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해오셨던 방식대로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. 리듬이 한번 깨지면 그걸 복구하기까지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집니다. 저도 좀 바쁘지만 또 다시 바빠져서 제 채널에 좀 약간 소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의 이 라이트 분석이라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저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게을리하지 않고 이쪽 부분을 최대한 좀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번외로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열리긴 했는데 번외로 그쵸 이제 번외가 아니군요. 추가적으로 이제 면접도 또 하나씩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도 좀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지치지 마시고 힘들게 하루하루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그래도 제 채널에 올라온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으로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라이트 버전인데 오늘도 길어서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